40번째 주제, 10년 전, 10년 후로 들어가 볼게요.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쵸,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제 연말만 되면 항상 그 한 해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올해는 어떻게 보냈지? 하면서 참 반성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연말도 다가오니까 한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는 게 아니라 10년간 그쵸. 앞으로의 10년까지 봐야 되니까 과거와 미래.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조디가 먼저 준비한 네, 질문 그러면 먼저 과거로 한번 떠나볼게요. 저희가 10년 전에 나는 어땠을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부터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두 분이랑 다른 세대를 살고 있었으니까 두 분 이야기가 네. 먼저 딱 들어와서 청취자분들의 길을 살아줬고 제 얘기가 딱 오는 게 시간 순서상 맞지 않을까. 그럼 신디님부터 가볼까요? 저는 10년 전이면 10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조금 반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막 이것저것 나서는 약간 거를 리더에 가까운 사람이었네요. 네, 좀 좋아했었는데 리더를 하기에는 그릇이 좀 작았던 친구였어요. 되게 이제 막 애들을 이끌고는 싶은데 어설프니까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끌었던 것 같아서 되게 제 학창 시절 중에서 가장 좀 아쉬웠던 시절?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리더는 됐지만 그 리더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니까 그쵸. 내 스스로도 답답할 때도 있고 네. 아니면 친구들한테 미안한 일도 많이 생기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요즘 일을 하다 보면 나보다 높으신 분들을 만나면서 진정한 리더는 이런 거다. 맞아요. 이렇게 그런 거를 느끼는 경우가 맞아요. 많으니까. 많다 보니까 확실히.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억에 이제 그때가 기억이 좀 많이 나는 게 저는 여고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럽고 많이 더러. 저도 여고 나왔거든요. 네. 더럽고 여고 동창생이네요. 그러니까 상상 그 이상이고 네. 정말 털털하고 약간 여대랑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여고는 진짜 그만의 매력이 있어. 네. 우리 그래서 남자들도 다 알아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근데 현실은 더. 그쵸? 현실 진짜 더 심한데 네. 꼭 그 치마에 체육복 바지를 이렇게 입고 야자를 막 하다가 종이 치면은 그렇게 뛰어서 뭐 간식을 사 먹고 막 했던 매점 특히 달려가서 사 먹고 막 그랬던 게 이 계절이 오면 전 더 생각이 나요. 이렇게 좀 약간 수능철? 약간 수능이 다가오네요. 약간 고등학교 때는 뭔가 기준이 항상 수능으로 되어 있어서 맞아. 좀 수능철만 다가오면 고등학교 때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생각이 안 나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20년 전이라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20년이에요. 15년 전. 여러분 네. 주디는요? 저도 비슷한데 10년 전에 저는 그냥 수능만 끝나면 모든 게 자유로워질 줄 알았어요. 맞아요. 이 고등학교를 벗어나고 싶은 그 네. 자유로운 영혼들의 네, 말이네요. 이제 시험, 공부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맞아. 내가 성인이 되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다. 전혀 아니다. 맞아. 기억 남는 일은 없어요. 그럼 10년 전 내 모습 중에서. 10년 전에는 그냥 그런 건 있어요. 독서실을 다녔는데 학생이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독서실이 가장 좋은. 너무 좋죠. 근데 맞아. 한 번은 걸린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독서실에 확인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요. 이제 독서실이 근데 집에서 한 걸어서 2, 3분 정도 거리거든요. 가깝잖아, 원래 독서실은. 이제 거의 좀 시간에 맞춰서 옷을 독서실에 놓고 이제 집 들어가기 전에 옷을 한번 갈아입어 볼까 하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어디선가 눈길이 따가운 거예요. 무서워. 근데 기다리고 계셨군요. 아버지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었고 딱 그 시간에 델러 오셨구나. 데려온 건 아니고 그냥 아버지는 이제 집에 가려고 우연치 않게 겹쳤는데 네. 그 조디의 그 다른 옷을 입고 놀았던 그런 것들이 발각이 된 거라는 그쵸. 거죠. 보통 뭐 이제 트리닝이라든지 이런데 너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니? 이런 거네요. 그쵸. 갑자기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기서 왜 주디가 나와? 그쵸.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짐 다 빼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다. 독서실을 이제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네. 주룩. 그래서 뭐 수능은 또 잘 봤으니까 또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날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무난한 문희님은요? 저는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미국에 있었어요. 외국에서. 그래서 그때는 진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죠. 너무 부럽다.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좋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최근에 또 우리나라도 할로윈 데이 했잖아요. 네네. 저는 외국의 할로윈 데이를 그때 처음 본 거잖아요. 학교 도서관을 갔는데 모든 외국인 학생들이 다 그런 분장이라든지 이렇게 뭔가를 다 코스튬 같은 걸 다 하고 온 거야. 오, 신기하다. 근데 저는 우리 학교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닐 때 그런 모습 본 적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음.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하고 그 친구들이 또 적극적이잖아. 다가와 주잖아. 그쵸. 외국 분들은 네. 더욱.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으니까 막 나한테 봐달라, 뭐 사진 좀 찍어달라. 근데 이런 학교의 모습이 좀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이게 진짜 축제를 즐기는 그런 외국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그럼 들었고. 문희님도 분장하셨어요? 저는 안 했죠. 저는 그때 할 방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 와서 했어요. 그렇게 정말요? 보고 배운 거 이제 한국에서. 그렇죠. 그때는 제가 제대로 놀지 못했던 거죠. 왜냐면 같이 막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몰랐었던 거고. 근데 그때는 굳이 안 해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신선했을 것 같아요. 재밌었고 근데 제가 안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또 외국인 홈스테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도 와요. 저녁에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니까 우리 주인집 아저씨가 그 거실에 이 정도 한 뭐 박스 큰 걸로 사탕이랑 초콜릿을 놨어요. 재밌겠다. 애들 놀러 오면 이거 꼭 줘야 된다고. 맞아. 꼭 사탕을 주고받았던 네네. 기억이 그러면 있어요. 진짜 그날 뭐 한 7시쯤이 지나니까 문을 여니까 갑자기 애들 한 8명, 10명이 와 있더라고. 너무 귀여워. 그래서 제가 뭐 헬로우 그러고 사탕도 주고 귀엽다. 그 친구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묻죠. 어디서 왔냐?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많이 그럼 제가 이제 그때 우리나라를 많이 알렸죠. 코리아. 근데 그 경험은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저도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유학을 갔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뭐 저는 거기서 또 크리스마스도 경험했죠. 너무 좋다. 크리스마스가 너무 좋다. 그냥 외관 자체를 다 바꿔요. 아예 보이는 것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안에 트리를 갖다 놓거나 아니면 창문이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외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 전체를 다 꾸미는 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 다 꾸미는 게 아닌 거죠. 미국은 그 할로윈 데이 자체가 워낙 어린애들도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날 같은 경우죠. 그래서 잘 챙겨주기도 하고 많이 알아가던 그런 시기였고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때 좀 착각을 했었던 것도 있지만 요거는 요 사이에 딱 남겨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뭐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시작됩니다. 외국인 튜터가 있었어요. 여자였어요. 근데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의 착각이었는지. 그러니까 튜터면 원래 일주일에 2-3번씩 같이 계속 만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대학교 학생이니까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로서 튜터를 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멘토 같이 네, 멘토 이렇게. 같은 거죠. 네. 근데 어느 날 저랑 친한 이렇게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튜터가 저에 대해서 물어보고 보냈다고. 정말. 어떤 걸요? 그래? 뭘 물어봤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인지, 아. 어떤 성격을 잘하는지, 아니면 뭐 하는 거 좋아하는지 이걸 물어봤다길래 이상하게 제 마음이 떨릴 때 있잖아요. 그때 저도 그리고 한창 뭐랄까 이렇게 그쵸. 뭔가 그냥 마음적으로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나던. 네, 설레기도 하고 누군가 작업하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한번 더 떨려서. 그분은 한국인이셨어요? 아니죠. 아, 그러니까 외국인. 외국인이어서 더 기억이 나요. 그럼 제가 좀 다른 이제 좀 반대되는 예를 들어도 될까요? 갑자기 감동을 파괴하려고. 감동 좀 내 추억을 파괴해요. 파괴할까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제가 멘토가 되어주는 거를 했었어요. 봉사로. 근데 그게 이제 외국에서 친구들이 오면 제가 같이 뭐 한국 문화도 소개시켜주고 한국어도 튜터가 알려주고 여기, 제가 네. 튜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선 튜터였는데. 네, 그래서 뭐 윷놀이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막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물어봤어요. 저 친구는 뭘 좋아하는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튜터로서 사명을 다했다. 더 되게 그러면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죠. 아, 뭐 이 에피소드로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좀 더 들어보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내모소증에서 이런 겨울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뭐 크리스마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 기억 안 나요. 하여튼 약간 추워지는 시기였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튜터 끝나고 나서 같이
뭐 시내 같은 데 가자 그러길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외국인 친구랑 이렇게 둘이 데이트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거는 뭔가 데이트 신청인가 보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 진짜 이거 툴툴로서 사명감을 다하는 사람이거든. 왜냐면 내가 진짜 외국 문화를 모르니까 시내도 데려가지고 그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기 가족들 얘기라든지 아니면 나는 뭐가 될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자기에 대한 얘기들. 네,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고 이게 착각인 것 같아요. 원래 외국인들은 스킨십을 좋아하거든요. 헤어질 때 안아줘요. 그러니까 자꾸 안아주니까 이 남자의 마음을 녹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네, 이게 외국이다 보니까 네. 혼자 있잖아요. 그쵸. 누군가의 관심과 애정이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가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더 묻지는 못했죠. 저도 그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뭐 그 친구 이 방송 듣고 있다면 한번 연락 좀. 아니 왜냐면 우리 방송이 글로벌 방송이에요. 그렇죠. 혹시 영국에서 모르는 거예요, 듣고 사람 미국에 이름. 듣고 왔는데 네. 갑자기 뭐 우리 메일에 초쳐야 그러면서 하이 말하면서 아니, 그럼 뭐 여기서 감독 파기할 게 더 있나? 아니요. 그냥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선물을 주긴 했었어요. 그때 그림을 그려줬어요. 오. 근데 그 친구가 그거를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이런 거 받았다고 이런 그러니까 학생이 없다. 이런 얘기 했었을 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그 친구랑 뭐랄까 이렇게 꼭 이게 뭐 그러니까 튜터와 학생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나름의 이렇게 풋풋한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외국인으로서 그런 걸 채워준 게 아닐까. 좋네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나? 네, 간만에 빠져들어가면서 그쵸? 네. 이제 미래로 한번 가볼까요? 네. 10년 후에 상상하는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내가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면 되겠네요. 자, 반대면 문희님부터. 네. 저는 일단 제가 꿈꾸는 아파트가 있어요. 어디예요? 용산에 있는 아파트. 그 한강뷰를 딱 바라보면서 오손도손 가족들이랑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0년 후라 그러면 제가 10년 전에도 영화 감독이라든지 이런 PD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완벽하게 똑같이 이루진 않았지만 나름의 그 어느 정도 뭐 비슷한 길을 가고 계시고 뭐 아니면 이제 발은 담갔다 할 정도로 지내고 있으니까 그때 10년 후가 되면 문희 감독님으로 한번. 아니요. 이제 스타 PD가 돼 있는 거죠. 제2의 나영석. 뭐 김태호 PD처럼 네. 이렇게 좀 일을 알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유키즈 원더북 블록에 나가서 그렇죠. 뭐 내 얘기도 좀 하고 아니면 그런 건 어때요? 제가 유키즈 언덕에서 본 건데 그 이PD가 간단가? 네네. 이PD가 간다 네, 맞죠? 그거 그분처럼 약간 문희님도 좀 살갑고 말을 잘하니까 그 이PD가 간다가 PD가 리포터가 돼서 막 생생 정보통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원래는 PD였는데 우연치 않게 자기가 출연하면서 이 PD가 간다라는 하나의 이제. 코너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거로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10년 후니까 일단. 네, 왜냐면 제작도 할 줄 알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뭔가 10년 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혼자 꿈꿔왔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돼 있으면 어떨까라는 걸 상상하면서 집도 정해줬고 직업도 정해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까지 정해졌으면 이게 아름다운 10년이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명확한 집이 있다는 거가 그러니까요. 부럽네요. 네, 저는 우선 프리랜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아내이자 엄마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충분히. 네. 이게 주디 엄마. 그렇죠. 좀 느낌이 이상한데, 네. 약간 주토피아 같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되게 네. 귀엽고 뭔가.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는 왜냐면 제가 20대 때 지금을 생각하면 결혼을 하고 아기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거든요.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때는 그랬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10년 후니까 충분히 또 그럴 수 있는 네, 거고. 근데 정말 10년 뒤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확신합니다. 약간 소름 끼쳐요. 10년 뒤라니. 그러면 우리의 뭐 막내라고 할 수 있는 네, 귀여운 막내 신디. 저는 결혼 잘 모르겠어요. 뭔가
하고는 싶은데 상황상 안 했을 수도 있고. 네, 모르죠, 못할 것 같기도 한 게 저는 그때 30대 후반쯤밖에 안 중반에서 됐으니까 딱 넘어가는 나이니까. 중후반쯤이니까 확신은 없고 뭐 했다면 아이는 없을 것 같고 아직은. 네. 그러면 뭐 방송 프로그램 이런 거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약간 저는 그 10년 후에 저한테 더 바라는 거는 그냥 좀 더 당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 직업에 대한 자신이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냥 확신이 없달까? 뭔가 내가 이걸 잘하는 게 맞는지 잘 응용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뭔가 제 스스로 을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끔 그런 성향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냥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게 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내가 더 갑이 되어 있기를. 내가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더 많아지고 내가 이제 좀 선택해보겠다. 네. 출연료 협상도 내가 하고. 제가 스타 PD가 돼서 한번 불러줄게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변한 거 그리고 변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도 내가 나한테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 외적인 건 내적인 게 아닐 수도 있긴 하네요. 그렇죠. 다 포함해서 저는 네. 인정. 뭐 이게 사전적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에 대한 정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나도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느끼는 거 있잖아. 그게 저도 뭐 24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커요. 잘 안 변해요. 그거는. 내가 그때 이렇게 외적인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면 지금 또 외적인 게 아닌 게 그대로거든요. 근데 뭐 방송을 할 때나 이런 부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을 대하는 거는 저는 계속 그걸 지켜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대할 때 뭔가 문희님은 항상 그런 거에 대한 이런 기준? 아니면 좀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만의 사람을 챙기는 법이나 뭐 이런 거. 아무래도 저희보다 경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아요. 네, 그 시간 속에서 겪었던 것들을 근데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정리를 했어. 그래요. 이 데스노트처럼 여기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잠자기 전에 얘기를 안 쓰고. 그렇죠. 왜냐하면 꼭 나이가 드신 분들도 물론 자기만의 생각들이 있으시지만 이거를 되게 명확하거나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문희님은 진짜 잘 정리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본인의 경험 이런 것들. 감사합니다. 네. 신디님은요? 저는 이 질문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다가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1순위가 가족이라는 거. 그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쵸. 그때도 약속 같은 거 있을 때도 가족이 우선이라고 했었으니까. 뭐 10년 후에도 이거는 변하지 않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그 가족을 지키려고 할 수도 있고.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나한테 새로운 가정이 생기면 둘 다 너무 또 소중한 그게 되어 있겠다. 제가 최근에 예능 중에 해방타운이라는 예능을 봤어요. 거기서 강철 부대에서 마스터 했던 분 있잖아요. 그분 성함은 모르겠는데 그분 가족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해방타운이니까 해방이잖아요. 잠깐 부모님을 뵈러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을 뵙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서울로.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분이 약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그러니까 애들이랑 와이프를 챙기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계속 나만 바라볼까? 그러니까 뭐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식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당연히 내 와이프도 챙겨야 되고 나의 자식들을 챙겨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도 가족이 생기고 자기가 이제 혼자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들이 오거나 우리가 TV를 보면 딸이 왔었을 때 진짜 막 반찬이라든지 맞아요. 달라져요. 음식이 달라지고 챙겨주거나 아니면 그 밥상도 휘어질 정도로 해주는 걸 봤었을 때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될지는 모를 것 같긴 해요. 진짜. 그쵸. 힘들긴 하죠.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절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놀라워. 진짜. 주디는?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왜 옛날에는 어렸을 때 너 잘못하면 너 경찰서 데려간다? 막 이런 걸로 혼내시거나 이랬잖아요. 가장 무서운 이런 그쵸, 경찰이. 훈육법이죠. 네. 그래서 경찰서는 가지 말자. 이게 뭔가 내가 살면서 그런 일은 만들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살다 보면 가야 될 일이 생기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관련 사람으로 가야 될 경우도 생기죠. 저는 교통사고 때문에 저도요.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식으로. 가해자로 경찰서를 가지 말자. 로 조금 바뀌었고. 조금 더 디테일해졌네요. 네. 그리고 뭐 일을 하거나 뭐 이러다 보면 특히 돈을 쫓다 보면 좀 내 양심에 찔리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게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쵸. 그래서 그럴 때 항상 다짐하는 게 도덕적인 사람? 그리고 뭐 양심에 찔리는 일은 절대 하지 말자. 이게 조금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주디는 안 할 것 같은 게 맞아. 원래 주디가 약간 이런 거짓말이라든지 이 신뢰를 되게 중요시하다 맞아. 보니까 맞아요. 주변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을 거고 나만 잘 지켰었을 때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뭔가 선택의 순간이 갈림길들이 오긴 생긴다는 오더라고요. 약간 유혹들이 또 있죠. 맞아요. 그럼 이제 또 제가 네. 제 질문으로 가본다면 제가 또 이제 과거로 갈 건데요. 10년 전 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뭐죠? 더 열심히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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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좋을 때 놀아라. 네. 독서실에 이제 뭐 안 가고 계속 놀고 있겠죠. 그쵸.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놀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학생 때 가장 놀았을 때 재밌었던 게 뭘까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저 남자 같은 경우는 PC방 가기. 근데 뭐 공부만 안 하면 재밌었던 것 다 같아요. 재밌죠, 정말. 노래방에 가도 재밌고. 여자분들의 이런 핫플레이스는 노래방이 있네요. 노래방이지 그런 것 같아요. 않나요? 그럼 뭐 수다 떨고 카페 가고. 그 카페를 왜 그렇게 가 맞아. 있는지. 뭐 아지트라고 하죠. 맞아요. 그냥 그런 공간.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련하네요. 맞아요. 저는 10년 전 나에게는 그냥 그렇게 살면 돼. 흔들리지 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저도 미국에 있긴 했었지만 계속 흔들릴 때거든요. 맞아요. 사람이 지금의 저희.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막 더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고 뭐 잘해야 된다. 아니면 그때 뭐 덜 채워야 돼. 스펙을 채우거나 뭐 이런 거보다 지나다 보면 지금의 내가 돼 있지 않을까. 저희한테 해주는 말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저 좀 더 놀아도 될까요? 더 열심히 놀아라. 또 놀러 그랬어요? 체력 집에 좋을 가. 때. 힘들어 보여.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도 좀 저는 그러니까 문희님이 말한 거가 되게 와닿았던 게 전 항상 내가 뭔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혹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막 5년 뒤에 내가 이걸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다 필요 없더라고요. 걱정을 해도 나는 그냥 나 그리고 어차피 할 일은 다 하게 되어 있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앞에 주어진 것만이라도 하나하나 해간다면 당연히 어제랑은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시대적인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은 또 열심히 무언가를 채워도 더 채워야 되잖아요. 스펙을 쌓고 맞아요. 끝이 없어요. 능력을 쌓고 지금 시대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막 채용하거나 기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확장의 그런 게 아니라 더 잘하는 사람이 뽑혀야 되고 경쟁 사회가 되고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 같은 맞아요. 이런 하나의 조건 안에서 싸우는 이런 경쟁하는 것들도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는 그 경쟁이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는 맞아요. 정말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 네.
나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AI의 그러니까, 싸움이니까. 그쵸. 경쟁자가 더 늘어난 느낌? 정말 기술 이런 기계적인 거는 어떡해.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참 씁쓸했던. 그러네요. 네. 그래도 우리 메시지가 잘 전달됐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갈 수 있다면 10년 전이 나은지 10년 후가 나은지. 저는 당연히 10년 후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왜요? 10년 전이요. 저도요. 왜 10년 후예요? 꿈꿔온 대로 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는 내가 모르는 세상이 더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그냥 대학생인 거잖아요. 대학생이면 또 우리나라 사회가 뭐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조금 더 남들보다 앞서서 취업을 하거나 더 좋은 자리를 갈 수 있지만 그게 큰 변화가 없는데 10년 후는 진짜 제가 모르거든요. 결혼을 했을지 안 했을지도 모르고 애가 있을지 없을지 나의 붕어빵이 있을지 없을지 나의 와이프는 어쩔지. 붕어빵. 아니 그러니까 미래에 딱 떨어지자마자 내가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근데 과거로 간다면 내가 확인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계신지 이런 거라면 오히려 미래가 더 재밌지 않을까. 주디님은요? 저는 10년 전 무조건 선택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때로 간다면 진짜 좀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돌아가도 똑같을 것 같지만 그래도 돌아간다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저보다 뭔가 좀 성장되어 있는 나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럴 때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도 10년 전인데 저는 그거를 뽑은 이유가 저는 제 나이 때부터 30대 후반까지인 이 앞으로의 10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을 없이 딱 겪고 싶진 않아요. 조금 더 채워넣는 거네요.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그 10년 후를 갑자기 갈 바에는 10년 전으로 가서 조금 더 채우면서 오고 싶은 그럴 거죠.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이건 10년 얘기는 아니지만 코로나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여행을 다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 10년 전으로 가면 2019년에 코로나19라는 게 터질 거니까 마스크를 쟁여놔라. 마스크 사업을 하겠다. 이런 네. 식으로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것들. 네. 행복한 상상이네. 했습니다. 갑자기 행복해졌는데 그럼 또 재밌는 게 있어요. 10년 후에는 지구가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이거는 진짜 요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니까요. 요새 막 지구 온난화, 탄소 그쵸, 중립, 그쵸. 지구가 있긴 하겠죠? 10년 뒤에. 그것도 몰라요, 진짜. 왜냐면 종말론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니까요. 근데 그거는 밀레니엄 시대에도 나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버디버디 아세요? 메신저잖아요. 맞아요. 네. 버디버디를 하면서 어렸을 때는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거 좀 핸드폰이나 좀 들고 다니면서 채팅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카카오톡이 그렇게 그쵸.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막 학교 발표 때 뭐 차 자율주행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발표를 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다 요즘. 현실이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일단 핸드폰? 엄청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변신하는 핸드폰이네요. 시계도 약간 됐다가 막 이렇게 띄워서 뚝뚝뚝뚝. 막 3D. 약간 이렇게 막. 띄워서 하고. 막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집도 막 그냥 뚝딱뚝딱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나 만화에서 봤던 일들이 현실에 진짜 이루어지는 그럴 거예요.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미국을 간다거나 이런 시간도 굉장히 단축될 것 같고 맞아. 좋을 것 같아요. 뭐 뉴욕까지 1시간. 너무 너무 좋다. 진짜. 네. 문희님은요? 저는 10년 후를 보면 로봇이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로봇이 있겠죠. 그러면 저는 해줘. 아주 뭐 밥을 해달라는 게 아니죠. 어떤 용도로? 육아를 시키겠죠. 네. 육아 로봇이 있어서 원래 육아가 제일 힘들잖아요. 애 좀 재워. 그래 그 애랑 놀아줘. 애랑 그러면 뭐 놀아줘. 목마도 태워주고 음. 그러면서 그러게. 나는 이제
로봇이 애랑 놀아주고 있으면 이제 와이프랑 뭐 데이트하러 가거나 영화 보러 가거나. 그럼 그 애는 되게 무미건조하게 클 것 같아요. 내 엄마. 아가들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표정을 맞아. 익혀간대요. 근데 요즘 마스크 때문에 그게 사라진 거는. 네, 못 익힌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문희님의 붕어빵은 AI 때문에 감정이 좀 없지 않을까. 근데 그때 로봇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랑 똑같은 맞아요. 게 있는 게 좀 신기한 게 CF 중에 요즘에 그 사람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그런 모델이 오히려 지금 각광받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요즘에 더 광고에서 많이 쓰이는데 왜냐하면 요즘 광고에 썼을 때 모델을 고용했었는데 그게 워낙 뒤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광고를 내려야 되는데 그 누구더라? 되게 유명한 그 인플루언서 아니 그 AI 모델 중에서 이름을 까먹었어요. 저도. 하여튼 사람 이름 같은 거. 근데 있어요. 외국 이름이에요. 맞아. 근데 그게 아마 더 발전이 된다면 실제로도 그런 로봇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대해주거나 이런 수도 있긴 하죠. 네. 근데 그 뭔가 로봇 얘기 나와서 근데 로봇 친구가 생길 것 같아요. 뭔가 심리적으로나 이럴 때 저희가 심리 뭐 센터나 정신과를 가지만 어쨌든 사람이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누군가한테 또 얘기가 퍼져 나갈 수도 있고 비밀을 잘 지켜주는 거죠. 네, 근데 로봇은 그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뭔가 감정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아니면 하지만 뭐 로봇을 내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우리 아들한테 육아시키면 되죠. 무섭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어떤 사설 같은 걸 봤는데 로지네요, 맞아요. 로지라는 그 가상 인플루언서가 몇 억을 막 100억, 1000억을 벌어들이고 맞아요.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왜냐면 문제 안 일으키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라서 어떤 그냥 공간을 주입시키면 걔는 그냥 거기 가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가상으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비용도 절감이 되는데 얘 그냥 하나 만들어 놓은 걸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또 그 AI가 너무 발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입시킨 거 외에 지들끼리 또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회가.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문제가 일어날 거다. 우리가 이제 유명 연예인이 문제를 일으켜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들도 AI끼리 문제를 일으켜서 없어질 수 있다고. 더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걔는 그건 진짜 예측하지 못한 일이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게요. 뭔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실수라는 걸 안 하잖아요. 로봇은. 근데 모르는 거예요. 또 그쵸? 지들끼리 하다가 또 실수할 수 있고. 그때 알파고가 실수했던 것처럼. 그쵸. 바둑. 그걸 실수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의 논리에서 안 맞는 그런 걸 나오는 거니까. 저는 약간 수단이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는데 요즘 제가 교통수단. 네, 제가 약간 보부상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많이 짐을 엄청 챙겨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지하철이나 버스 기다리는 게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응급 환자가 발생을 해서 멈췄어요? 2호선인데 30분 동안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이 거의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없는데 거의 없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하늘로 좀 날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한 10년 뒤에는 날아다니는 슌디 집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여기 뭐 강남역이면 강남역 팟빵까지 쭉 이렇게 좀 날아서 왔으면 좋겠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기길 바라야겠네요. 여자분들이 일단 편해지는 건데. 네, 맞아요. 힘들죠, 너무. 진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누워 있으면 클렌징 다 해주는. 너무 좋아. 진짜. 그죠? 진짜, 머리 감겨주고 진짜. 클렌징 다 맞아요. 해주고 화장해주고. 아니 진짜 요즘에 머리가 기니까 이거 말리는 것도 그러니까요. 일이에요, 진짜. 맞아. 아세요, 이런 거? 갑자기 현실. 하소연을 듣게 되는데 저도. 그러면 제가 또 준비한 질문으로 가자면 혹시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뭐 10년 후가 궁금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 주변 중에 진짜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외에 무언가 궁금한 게 제가 방송 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유명해진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이 10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10년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보고 되게 어려웠던 게 그 어려웠던 제 자신을 좀 반성했어요. 항상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10년 뒤엔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하지?
나의 10년 전과 10년 후는 많이 생각해 생각하고 보는데 또 올려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네. 10년 후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감정이입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네요.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이 사람의 10년 뒤는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나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뭔가 그 사람의 10년 후를 기대해보지 않았어요. 아예 없었어 그냥. 일단 내가 힘드니까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기에도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번을 통해서 돌아와서 반성을... 있었나요? 혹시 없었나요? 그런 사람은? 지금도 사실 잘 생각은 안 나요. 뭔가 예를 들면 뭐 나의 미래 남편의 10년 후가 궁금하다. 뭐 이런 건 없나요? 사업이 잘 될까? 약간 이런. 이거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있을게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 우연치 않게 일을 할 때 쟤 진짜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꽤 있더라고요. 그 생각을 쭉 해보니까. 근데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 맞죠? 저한테 이제 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10년 후를 저 사람은 정말 뭐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궁금해요. 그 뒤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저 사람은 10년 뒤에 좀 고생을 더 해야 돼. 그러거나 잘 되지 않았으면. 네네. 나보다 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뭐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저렇게 저 사람은 그냥 저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이게 회사 다니면서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 10년 뒤에 부장은 10년 뒤 그대로 부장이다. 영원한 대리.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10년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기억이 남는 게 제가 잘해준 사람보다 저한테 잘해준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원래 3명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기버, 하나는 리시버, 하나는 이 2개가 다 혼용된 사람. 그러니까 기버, 주는 사람, 많이 주는 사람. 하나는 이게 많이 받는 사람. 그리고 그 한 명은 이제 같이 하는 건데 저는 제 입장은 기버 같거든요. 이렇게 제가 그냥 생각했었을 때. 네. 그러면 혹시 나한테 무언가를 준 사람은 1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혹시 복을 받았으면 잘 살고 있을 거고 복을 못 받았었으면 내가 10년 후에 그 사람을 찾아서 도와줄 것 같아요. 나를 도와줬는데도 복을 못 받았으니까 더 잘 살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10년 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중에 진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보고 싶다 친구야 아니면 이렇게 예전 사람들을 찾아가는 추억에는 사랑을 싣고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자기가 잘 됐었을 때 아니면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 나한테 한 번쯤은 뭐 친절과 아니면 배려와 아니면 뭐 진짜 돈을 이렇게 해줬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좋네요. 저랑 너무 상반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러니까 생각하기 다르죠. 그러니까 슌디 같은 생각도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주디는 뭐 생각해보니까 있어? 저 회사 다녔을 때 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리더분이 계셨거든요. 진짜 진정한 리더는 이분이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인생에 한 번쯤 만날 수 있는 사람. 네. 그래서 그분이 10년 뒤엔 정말 높은 지위에서 뭔가 하고 계실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좀 살다 보니까 너무 착하거나 이런 분들은 너무 높은 자리까지는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경쟁을 해서 계속 이겨나가야 되는 사회 구조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과연 어떻게 되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무슨 기업 CEO 하면서 이렇게 이름 딱 나오고 그럴 이러면 수도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좀 궁금한 게요. 10년 전에 내가 나에게 기대했던 거 아니면 뭐 소중하게 생각한 게 그대로 있는지 이 기대와 소중한 것 중에서 딱 10년 전이 아니어도 돼요. 이 10년 사이에. 저는 그런 건 있었어요. 내가 일을 하면 부모님한테 뭐 용돈을 드리고 뭔가 해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았고 이 나이가 되면 당연히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내 주머니가 좀 두둑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멋지게 독립도 하고. 맞아요. 그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커리어 우먼처럼 저기 뭐랄까
어떻게 루프탑이라든지 신디가 좋아하는 루프탑.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그 주인공처럼 맞아. 그런 거를 꼭 왜 꿈꾸죠 여자들은? 힐 딱 맞아요. 신고 백 들고 커피 들고. 전 그거 양손에 쇼핑백 가득해가지고. 그쵸.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생각했을 때 제가 10년 뭐 이렇게 뒤에는 저희 집을 부모님께 집수리를 한번 싹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10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꿈꿨기 때문에 20년 동안 가는 거네요. 그쵸. 그 10년 전부터는 그냥 뭐 용돈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꿈이 조금씩 더 커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한 번에 다 이렇게 드리는 거네. 그러니까 모아서. 한 번에 빡.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더 기억이 오래 남을 거예요. 맞아. 뭐 차를 사준다거나 집을 사준다거나. 그런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신대는요? 저는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참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내. 네, 인내.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좀 참아야 대학교 가면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고 대학교 가서 다 해라. 이런 맞아. 문화가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참으면 그냥 참는 거다. 네, 그 모습이 본질적인 게 그대로인 거네. 그냥 참으면 참은 사람 되는 거고 그 시간을 그냥 막 엄청 참는다고 해서 엄청 큰 보상이 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최근에 좀 10년이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 때론 참으면 진짜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소중히 생각했던 게요. 그때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사랑은 변하잖아요. 아주 잘. 네, 그렇죠. 맞아. 그래서 사랑의 변화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10년 후에도 어떤 사랑을 하고 있을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이따가 요 10년 후 편지에 아주 로맨틱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네. 마지막 질문이죠. 그러면 마지막 정리로 저희 각자 10년 후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번 제가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청을 했잖아요. 문희님이 아주 준비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문희님은 마지막 우리 한우 알겠어요. 너무 아니요 처음에 하고 싶으세요? 처음에 해주세요. 근데 처음에 하면 안 돼요. 왜요? 두 분의 얘기가 좀 더 빛나야 되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이야기를 듣고 문희님이 빛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희님이 처음으로 해주세요. 왜 그런 거? 진짜 근데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진짜 짧은 말이에요. 근데 이야기상 지금 딱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딱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편지 낭독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있을 나에게. 근데 이 말 진짜 딱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드는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아요. 지금 와이프한테 잘해. 좋은 여자니까. 이 말이었어요. 딱 한 줄? 그 말만 딱 하면 뭔지 알 것 같아요. 감동이다. 그러니까 그 와이프한테 내가 잘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여자. 뭐 10년 후에 제가 아들이 생겼는지 이런 걸 모르겠지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만 들으면 딱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때 말했잖아요. 정신 차려. 네, 정신 차려처럼 이 말 듣고 네네. 혹시 못하고 있다면 와이프한테 잘하고 뭐 그러면서 또 재밌게 지내지 않을까. 좀 박수. 진짜 간담한 거라 했잖아요. 여자들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가정적이실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두 분 얘기했죠. 네. 저는 약간 딱 편지 형식으로 준비한 건 아닌데 10년 후 슌디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애썼나 라는 생각을 늘 거듭하거든요. 지금도 늘 거듭하고 지금도 그 가정 안에 있으니까. 네,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오늘도 되게 2021년 11월에 슌디는 가방을 또 무겁게 메고 교대도 갔다, 뭐 신사도 갔다, 강남도 갔다, 홍대도 갔다 이렇게 엄청 꿈을 위해서 되게 부지런하게 애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늘 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가 10년 뒤에 날 본다면 그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컸다라고 뭔가 볼 것 같아요. 수고했어 슌디 뭐 이런 거. 애썼다 슌디야. 뭐 헛된 거는 없었으니까 10년 뒤에 슌디야 너가 지금 있기까지는 지금의 슌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안아주는 말이네요. 미래에 있는 내가
과거에 맞아요. 있는 나를 안아주는 말. 왜냐면 또 미래에 있는 슌디가 너무 잘 돼서 기고만장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을 기억해라. 근데 과거를 기억해야 되고 맞아. 그때 또 좀 주눅이 들어 있으면 10년 전에도 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어. 뭐 이런 걸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 해준다니까요. 정신 차리라고. 약간 내가 기고만장해져 있으면 정신 차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편지식으로 준비해봤는데 주디가 어떻게 보면 또 이거를 요청했었으니까 네. 담백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또 끈적한가요? 촉촉한가요? 그냥 담백한 거예요, 그냥? 네, 그런 것 같아요. 안녕 주디야. 오늘 하루도 여전히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 남편과 신혼 때 했던 약속들은 잘 지키고 있어? 오늘은 10년짜리 적금을 찾는 날이야. 결혼기념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한 달 정도 뉴욕 여행을 하고 있겠다. 그 나라의 행복을 위해 참 열심히 살았지? 예쁘고 좋은 것들 많이 보고 무엇보다 너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화이팅! 주디는 11월쯤에 겨울쯤에 결혼을 할 건가요? 그런가 봐요. 그쵸? 가을. 그리고 10년 뒤이면 이제 적금 두셨겠네요. 그럼 그쵸. 적금을 들었기 때문에 찾는 거겠네. 이제 들을 예정이라서. 아. 네. 와. 그러면 기분 좋은 10년 후네요. 그쵸. 뭔가 적금을 들고 가족들이랑 여행 다니고 행복하게 너무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행복, 여기는 뭐랄까 위로와 위로. 이런 응원, 저는 사랑. 사랑. 다 했네요, 저희가. 여기는 대화가 많이 있었네요. 그럼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네. 두 분은 어땠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미래를 약간 이렇게 앞으로 내다보기도 했지만 AI 이야기를 우리가 또 언제 해보겠어요. 그런 이게 진짜 것도. 뭐 레전드 방송이 될 수 있죠. 네. 10년 후가 됐는데 진짜 사이 채널의 레전드 에피소드 그러면서 뭐 그쵸. 원서전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그쵸, 맞아요. 그쵸. 청취자분들이 듣는 저는 요새 조금 현재 너무 저희가 충실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랑 미래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좋네요. 그래서 그만큼 현실이 너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소감을 좀 준비해 왔어요. 오. 10년 전을 돌아보다 보니까 저는 두 분이랑 조금 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10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 게 청취자분들한테 얘기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때 많이 울었었거든요. 근데 요 기억을 잘 남겨놔야 나중에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이제 가고 싶었던 곳에서 떨어지고 나서 엄마랑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엄마가 막 힘들었는지 이렇게 위로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딱 했던 얘기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엄마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았던 게 가장 후회가 돼. 이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뭔가 우시더라고. 왜냐면 내가 너무 이렇게 또 혼자서 지내니까 뭔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부모님한테 말을 못했어요. 내가 막 이런 것도 필요해. 아니면 이건 좀 돈이 더 들 것 같아. 근데 못했는데 그 기업에 떨어지고 나니까 엄마한테는 이 말을 해주고 싶다.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이곳에 가지 못해서 이게 후회가 될 때가 있다. 네, 그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뭔가 요즘 분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되게 요즘 취업도 어렵고 그쵸. 제 친구도 0.2점인가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공기업을. 그걸 보면서 나도 정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요즘은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진짜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언젠가부터는 번아웃이 진짜 오더라고요. 저뿐 아니고 제 친구들도. 근데 그때 약간 비슷한 감정인 것 같아요. 난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않았을 때 열심히 한 걸 되려 후회하게 되는 그런 감정을 많은 분들이 겪고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미친 듯이 하는데 그쵸. 그 결과론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꿈꿔왔던 걸 못했었을 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진짜 오래 준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분도 있지만 무언가를 내려놓았었을 때는 그 말이 가장 좋잖아요. 혹시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런 도전을 하고 있거나
무언가를 할 때 이런 얘기가 힘이 되기도 하고 너무 좋은 말이 됐을 것 같아요. 가족분한테도 사실 편하게 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희님 팬이 이래서 많은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저의 팬은 아주 튼튼합니다. 진짜 가족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도 가족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시험 보러 갈 때 딱 아버지께서 데려다 주시면서 뭐 꼭 잘 봐야 돼? 이런 말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께서. 그렇죠. 그냥 봉투에 이렇게 주셨는데 봉투 뒷장을 보니까 사랑하는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뭉클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그 마음의 표현이 전달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봉투 안을 되게 호기심 있게 봤거든요. 네, 얼마나 들었지? 그죠. 근데 요즘에는 그 사랑하는 아빠가 주는 그 문구 자체의 힘이 되게 맞아요. 컸어요. 되게 너무 좋네요. 너무 훈훈하네요. 오늘 너무 따뜻한데요? 진짜. 그럼 마지막으로 클로징 코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궁금한 게 20대의 친절과 어지럽의 차이는 뭘까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꼭 20대인 이유가 있어요? 네, 있어요. 진짜. 왜 그러냐면 우리 방송을 지금 현재 20대 분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있어. 그래서 요거는 딱 우리 애청자들을 위한 질문이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사실 때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저는 약간 반응으로만 따지면 친절한 거는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건데 오지랖은 왜 저래? 그런 거네. 그러니까 네. 이게 완전 명쾌해요. 완전 명쾌했다. 저도 약간 비슷해요. 제가 받았을 때 기분이 좋으면은 친절이고 부담스러우면 그쵸. 오지랖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가는 거네요. 근데 저는 20대 때 이런 부분들을 차이를 안 느꼈거든요. 그냥 내가 잘해주고 있으면 그냥 친절이라고 다 느끼는 건데 어느 순간 이게 피드백이 오는 사이가 된 거잖아요. 그건 너 과도한 친절이야. 너 그럴 필요까지 없어. 맞아요. 이런 식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친절과 오지랖을 나누는 거고 이런 부분이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거고 왜냐하면 나눠졌기 때문에 내가 이게 부담을 안 느끼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조금 더 친절하고 잘하고 싶은데 그 오지랖이라 그러니까 멈추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방송을 보다가 원래 어떤 이렇게 뭐 차에서 이렇게 버스에서 사람들이 많아서 넘어지면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 아무도 그거를 못 도와줘. 맞아. 오지랖일까봐? 뭐 오지랖일 수도 혹시나 있고 이걸 도와줬을 때 또 같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그 사람이 다치면 뭔가 또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는 그냥 다가가는 게 맞는 건데 맞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친절과 오지랖의 경계선에서 어떤 게 맞는지를 진짜 모르는 모르기 경우가 때문에 있어요. 이런 게 있는 게 아닐까 싶은 맞아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친절해야 된다.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만 배웠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도와줬을 때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말 기준점이 흐릿흐릿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걸 해도 되는 건가? 우리가 그래도 나름 정의를 해줬으니까 지금 20대 분들 조금 더 친절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424POD@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인스타 424POD에서도 DJ 일상을 소통하고 있으니까 방문 부탁드릴게요. 오늘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팟빵 어플로 DJ에게 힘이 되는 댓글과 오늘 에피소드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그리고 11월 이별 수업 사연은 11월 20일까지 받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41번째 이야기. 라면은 말이야. 면에 대한 이야기만 할 테니까 밥 먹고 들으세요.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